안녕하세요, 또트래블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시 올리는 여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수 가볼 만한 곳 위주로 소개하면서 중간에 여수 대표 맛집도 한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여수를 처음 방문했다가 여수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간 국내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 때문에 거의 반년을 살면서 더 깊은 인연을 맺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수를 처음 가시는 분이나 오랜만에 여수를 찾는 여행객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 여행에 도움이 되는 동선과 꿀팁 몇 개도 담아볼 예정입니다. 여수 엑스포역은 여수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차를 가지고 와도 여수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지나치게 되는 곳이 바로 여수 엑스포역이거든요. 이 영상의 출발도 여수 엑스포역으로 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내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오동도입니다. 여수 엑스포역에서 버스를 타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천천히 걸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여수 10경 중 하나인 오동도는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작은 섬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동도는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동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동나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섬 전역에 오동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봄철에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은 해안 산책로가 잘 정비된 곳으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포토존이 특히 많아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행 가서 인생사진 남기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등대, 전망대 등 볼거리도 있어서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둘러보는데 넉넉히 2시간은 잡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오동도 동백열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안하게 오동도에 갈 수 있는데요. 동백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입구에서 오동도까지 꽤 많이 걸어야 합니다. 무조건 동백열차를 타고 들어가서 오동도에서 많이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동도에 들어가면 나무가 우거져서 뜨겁지도 않고 정말 걷기 좋거든요. 여수 엑스포역에서 가까워 여행 첫 코스로 정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동도에서 나오면 바로 여수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데 뚜벅이 여행각이라면 편도로 돌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돌산으로 가셔서 왕복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수 활성화를 이야기할 때 여수 엑스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생기고 정말 많은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여수 케이블카입니다. 첫 여수 여행이라면 꼭 한번 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물어봐도 여수 케이블카가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석양이 질 때 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캐빈은 더 생동감이 있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케이블카가 굉장히 높아서 시야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고소공포증을 느끼기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여수가 한눈에 보이는 여수 케이블카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분명 좋은 기억으로 남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낮에 한번 타고 밤에 한번 타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밤에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여수 밤바다는 진짜 매력적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에 갔다면 돌산 맛집도 하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수하면 게장이 떠오르죠. 여수에서 게장으로 유명한 맛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곳 낭만별식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할 때 많이 방문하고 소개도 했던 곳인데 유튜브로는 처음 소개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돌산점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동에도 있고 라테라스점도 오픈한 곳입니다. 돌산에는 분위기 좋은 숙소와 맛집이 많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방문할 때 낭만별식도 함께 묶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요즘 이곳이 핫해서 그런지 유튜브 쇼츠나 릴스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라테라스점을 오픈하면서 메뉴도 조금 개편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전에 비해서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낭만별식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입소문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여수 시내 곳곳에 숨겨진 게장 맛집이 많이 있겠지만 여행객이 여행 분위기 내는 데는 분위기 좋고 깔끔한 곳이 최고거든요. 건물을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으로 생각하겠지만 대대로 물려오는 레시피가 이곳에 숨겨진 맛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지역 카페에 들어가 보니 지역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게장집 맞나 싶을 정도로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현지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음식맛 기본 자체가 훌륭합니다. 여수 여행 가서 게장 한번 푸짐하게 맛보고 싶다면 낭만별식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수까지 갔다면 여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게장 한번 푸짐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코스입니다.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도 맛도 좋은 낭만별식입니다. 사실 여수 유명한 곳의 게장 맛집은 가격을 떠나 실패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맛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어쩌면 취향의 차이인데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먹어본 결과 이곳은 호불호가 적은 맛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수해서 짠맛이 가득한 게장도 있고
어디를 가면 너무 단맛이 강한 게장이 있는데 이곳 낭만별식은 딱 그 중간쯤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찾으니 싱싱한 재료는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낭만별식뿐만 아니라 여수에 반년 가까이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맛집 앞으로 틈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곳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여수 남산공원입니다. 돌산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진짜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날씨 좋은 날 이곳을 그냥 지나치면 매우 아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산공원은 여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공원 자체도 큰 편이고 여러 둘러볼 곳이 있지만 역시나 하이라이트는 예쁜 의자가 놓여진 이곳입니다. 날씨 좋은 날 유독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이라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도 생각보다 한가해서 여수에서 유명한 디저트 사서 잠깐 시간을 보내다 오면 참 좋은 곳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내에서 멀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곳 향일암입니다. 이곳은 여수에서 해돋이 장소로 유명한 곳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올라가는데 그리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여름에는 추천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곳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계단도 많고 올라가는데 약간 힘든 편이라 날씨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저도 여수에 살 때 거리가 있어서 매번 가는 것을 망설였는데 빨리 가보지 못한 게 후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2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저녁 먹기 전에 해질 무렵에 가면 딱 좋은 곳입니다. 향인암으로 가는 길에 예쁜 카페도 많고 대형 카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곳을 묶어서 가시면 좋은 곳입니다.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변에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나름 많은 곳이라 여수 여행에서 빠지면 섭섭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가면 계단이 많아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내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정말 좋은 풍경도 볼 수 있고 진짜 상쾌한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시작점 여수 엑스포역으로 돌아와 이 주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수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역에서 가까운 볼거리, 즐길거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갔지만 아주 만족스러웠던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날씨 좋은 날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1시간 정도 잡고 가시면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은 곳입니다. 바다 옆을 달리면서 여수 바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의 기분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페달을 밟아 운행해야 하는데 내려가는 코스는 생각보다 빠른 스피드를 느낄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점 하나가 있다면 왕복 코스 중 돌아오는 코스가 오르막 코스라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페달을 밟아서 돌아오려면 다리가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원하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내려갔는데 돌아서 올라오는 길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근처에 만석리 검은 모래 해변도 있고 대형 카페도 있어서 여기도 한두 곳 같이 묶어 가시면 여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수 엑스포역에서 멀지도 않고 요즘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에서 가까운 곳에 녹태마을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도 여수 여행 가볼 만한 곳에 많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비가 오는 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가면 좋은 곳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도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녹태마을도 괜찮은 곳 중 하나입니다. 비록 감상 시간은 짧지만 대형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라 한번 들려볼 만한 곳입니다. 카페도 있고 이곳 야외에서 둘러보는 풍경도 괜찮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아이들과 가서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대형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어서 비록 짧은 코스지만 입장료는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에요. 다만 코스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여수 여행 가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다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수 엑스포역 바로 옆에 있는 스카이타워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리모델링으로 12월까지는 입장이 불가라고 합니다. 입장료가 있지만 열차를 기다리면서 여수 바다와 주변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시간이 남을 때 여수 크루즈를 한번 타보는 것도 여수 여행의 묘미입니다. 여수 크루즈는 미남 크루즈, 이사부 크루즈가 있는데 둘 다 타본 결과 저는 미남 크루즈가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크루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 미남 크루즈가 좋다는 분이 55대 45 정도로 되는 것 같거든요. 두 크루즈 전부 코스는 거의 똑같고 주말에는 불꽃놀이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후기를 찾아보고 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던 여수에서 밤에 즐길 거리로 크루즈는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에 여수 오션 크루즈가 생겼던데 여기는 다음에 타보고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라는 곳이 작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터를 잡아온 오래된 동네도 있는가 하면 엑스포와 관광 산업을 위해서 새롭게 많은 곳이 생겨나서 여행 한 번에 둘러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현지인 맛집도 많고 가볼 만한 곳도 은근히 많아서 여수는 계절별로 한번 가보면 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여수도 제주도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변했다고 하는데 여수는 제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크지 않은 곳에 많은 현지인이 살고 있고 아주 오래된 많은 맛집,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되고 숨은 맛집이 많은 여수.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트레이블이었습니다.